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학 중점 과정의 과학 융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의로서 과학 글쓰기에서의 논증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그림 출처는 한국창의재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수업한 그 동영상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지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그러한 안내 내용입니다. 3강에서 오늘 다룰 그 내용은 과학 글쓰기에서의 논증 두 번째 강의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 글쓰기에서의 논증의 학습 목표는 논증을 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 글쓰기의 핵심은 논증입니다. 그리고 이 논증은 타인을 위한 그 작업입니다.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추론 과정이 합당하도록 글을 기술해야 합니다. 논증의 의미는 논쟁이 포함되어 있어 말싸움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논증의 진정한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증은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전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증은 하나의 결론과 그 결론을 지지하도록 의도된 전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들의 그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그 결론은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장글이라고도 합니다. 전제는 다른 사람이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논증의 과정이란 주장을 설정하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전제를 찾은 다음에 그것이 합리성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배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논거를 가져다 될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명제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그러한 학문이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논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결론을 생각하고 그 결론에 합당한 전제를 생각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절한 논증 형식으로 배열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논증이 좋은 논증인지 다양한 조건들을 적용해서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의했던 그러한 그 논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앞에서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의 그 두 번째 강의는 세 번째 주제 논증의 검토부터 검토라는 그 내용으로부터 오늘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논증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을 검토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증은 어떤 결론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그 전제들이 있는데 그 전제들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그 전제들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반박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좋은 그 논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전제와 결론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주장글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장 자체를 설명하는 그런 전제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제시된 전제가
결론과 관련성이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전기도체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기도체는 고체라는 전제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물질의 상태와 전기도체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나쁜 논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전제는 참이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장에 보면은 결론, 즉 주장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서 로봇은 기계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시한 그러한 전제문이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시된 이 세 가지의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좋은 논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전제의 첫 번째는 로봇은 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로봇은 또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로봇의 목적은 기계처럼 인간과 사회에 편리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편리함만이 확실히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편리함을 주는 것 자체가 참이냐? 아니면 이 편리함 이외에 또 불편한 것은 없느냐? 그랬다라고 했을 때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논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기계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각을 인지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모든 기계가 이러냐, 모든 로봇이 이것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그러한 좋은 논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제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분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분한 근거가 되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선 이 글의 그 결론, 즉 주장글을 보면 따라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발견하고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빛의 분산 현상을 설명하였다. 라는 그런 세 가지 전제를 제시를 하면서 결론을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이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세 가지의 전제가 뉴턴이 위대한 과학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전제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충분한 근거라기보다는 그 근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왜냐하면 뉴턴이 위대한 과학자라는 그러한 그 이유는 위와 같이 그러한 그 법칙도 발견했지만 그의 철학과 그의 과학에 대한 열정이 시대 정신에 반영되어 계몽주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전제는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제시한 그 전제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는 전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 논증은 전제가 불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반론을 염두에 둔 전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결론, 즉 주장글을 보면 따라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 전제를 지금 세 가지를 썼죠. 그 세 가지를 썼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그 전제가 반론을 염두에 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론을 염두에 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이는 자신의 주장의 한계와 범위를 알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일종의 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론을 염두에 둔 전제는 이와 같이 일종의 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반론이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반박을 잠재우기 위한 전제가 추가로 포함되면 더 좋은 논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뉴턴은 운동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뉴턴 역학은 시대정신에 반영되어 계몽주의를 이끌었다. 그것이 따라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합당하기도 하지만, 그게 두 번째, 뉴턴은 빛의 그 분산 현상을 설명하였지만 빛이 입자성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사용해서 반론을 염두에 둔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좋은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 그 다음 소재는 네 번째 논증으로 글 읽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적인 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논증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글이 잘 쓰여져 있느냐, 못 쓰여져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의 논증을 또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것과 전제한 그런 것들이 어떤 서로 맞아떨어지느냐, 합당한 그러한 그 근거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쓴 글의 논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읽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 이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그 어떤 결론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제시한 글들이 전제들이 제대로 잘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증과 관련된 그러한 그 읽기 과정은 논증적 읽기 과정,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 그 다음에 평가적 읽기 등으로 이러한 순차적 과정을 통해서 논증을 좋은 논증이나 나쁜 논증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한 논증과 관련된 읽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읽기 과정은 그 세 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논증적 읽기 과정과 추론적 읽기 과정, 평가적 읽기 과정인데, 이 논증적 읽기 과정을 통해서는 글의 정확한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글에서 주장과 전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읽는 그런 과정이 논증적 읽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 과정에서는 추론적 읽기의 그 훈련으로 이해로서는 글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전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읽어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적 읽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논증 형식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들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서 글이 좋고 나쁨을 파악하는 그러한 훈련이 평가적 읽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저자가 숨겨놓은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산소의 무게라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죠. 이게 지식 채널에서 나온 EBS에서 출처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을 그대로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숨겨놓은 전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 글의 결론과 전제를 찾아보자. 결론은 주장글이고 그 결론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을 갖다 전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하고 전제를 찾아보고 윗글에 숨겨진 전제는 무엇일까? 추론적 전제, 추론적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활동에 제시된 글의 결론은 산소는 누군가에게는 비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의 결론은 산소는 누군가에 비싸다라고 그 글의 결론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중증 호흡기 장애 환자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그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이 글을 논증적으로 어떻게 잘 쓸 수가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증적 글쓰기는 글의 구조를 우선 먼저 짜야 되겠죠. 구조를 먼저 짜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할 논증 형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연역적 방법이라든가 귀납적 방법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 논증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논증적인 그 글은 어떤 그 논증 형식이든 여러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결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주장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근거 자체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거 자체를 제시하는 근거를 갖다가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근거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내린 결론을 전제가 제대로 잘 설명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하고 쓰는 것 이 자체가 논증적으로 글을 잘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제들은 각각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근거들이 여러분들 수치나 자료나 그래프 이런 것들로 그 전제들을 갖다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구조에 따라서 글을 쓰게 되면 전제들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락에 그 단락이 되고 그 단락의 그 문장들 하나하나는 각각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그 근거들을 전제를 이러한 그 근거들을 포함한 문장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글을 지어서 글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맨 아래에 결론이 있죠. 주장글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전제를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를 전제 1, 전제 2, 전제 3이라고 그랬을 때 전제 1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또 근거를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다음에 전제 2에서도 근거를 세 가지 제시했고
전제 3에서도 근거 3가지를 제시를 각각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 자체가 어떠한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좋은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이 좋은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전제를 잘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제시한 그 전제들의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지금 각각 전제들의 3개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필이 다 일이 끝난 다음에는 글의 구조보다는 어떤 표현이나 그리고 문장, 그리고 오자하고 탈자 등을 바로잡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퇴고 과정이라고 하죠. 이런 그 퇴고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학 글쓰기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다음은 그 논증의 기술이라는 그러한 그 책에 수록된 논증적인 글을 쓰는데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사항들을 주의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조언들과 친구들과 논의해보는 그러한 그 생각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증을 이슈의 모든 측면에서 조사하라. 논증을 이슈의 모든 측면에서 조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논증이 있으면 그 논증에 대해서 그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을 주장글에 대해서 그것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하고 그런 것들을 잘 조직화해서 논증을 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증의 전제들 각각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봐라. 어떤 결론에 대해서 전제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정말로 이게 맞는 전제인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의문점을 던지고 여기서 옹호해보라는 것은 그것을 그 각각의 전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전제들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어떤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논증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하라. 그래서 어떤 그 결론, 즉 주장글을 쓰고 그 주장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제 1, 2, 3을 했는데 그 전제가 이 주장의 즉 결론에 대해서 합당한 건지 이 글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건지 다시 생각해보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시 수정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장하려는 것에 대한 물음을 먼저 생각하고 물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장이나 제안은 분명하게 하라. 문장은 아주 간결하게 쓰는 것일수록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도 그렇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안들은 분명하게 하라. 그리고 관련성이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주장하고 제안하고 어떤 일관성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그 논증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논증을 충분히 전개시켜라. 이 얘기는 뭔가요? 논증을 충분히 전개시켜라는 얘기는 어떤 그 결론, 주장글이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전제라고 그랬죠. 이 전제를
세 가지를 썼다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자체가 어떤 편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까 얘기했던 폭넓은 부분에서 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전제들을 쓰고 그 전제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론을 고려하라. 그 주장글 즉 결론에 대해서는 전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전제에 대해서 어떤 그 반론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는 그 어떤 결론에 대해서 제시한 그 전제들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그랬을 때 그 반드시 세 가지만 꼭 그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전제들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계율에 따라 써라 그랬는데 이 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 설계도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론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전제는 어떤 것들을 쓰고 그리고 앞에 큰 앞에 이제 그 서론 부분은 어떻게 쓰고 이런 그 계율들 어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 쓰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입부는 간단하게 써라. 그 얘기는 뭐냐면 도입부 자체가 너무 길어버리면 정말로 그 나중에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실제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도입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쓰고 독자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한 번에 하나의 논증만 제시하라. 어떤 그러니까 결론글은 하나가 있을 때 결론글 하나, 즉 주장글 하나에 전제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을 때 하나의 어떤 그 주제에서는 이와 같이 결론 하나에 전제 세 개 이렇게 하나의 논증만 제시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12번째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성을 가지고 써라. 그러니까 확실성을 가지고 쓴다라는 것은 명확성을 가지고 좀 어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떤 그 전제를 제시를 하는데 세 가지 전제를 제시를 하는데 그 결론과 전제의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론을 옹호하는 논증을 해봐라. 반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즉 지지하는 그러한 논증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증한 것 이상을 주장하지 말라. 논증 하나의 결론과 전제를 내렸으면 그거에 관련된 것에 키워드를 맞추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그것과 주제하고 관련된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 흐트러지고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논증한 것 이상을 주장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지난 두 번째 강의와 오늘 그 세 번째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강의와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글쓰기, 즉 논증적인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글을 잘 읽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